네, 반갑습니다. 오늘 12월 6일이고요. 월요일 저녁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주님 어서 오시고요. 일바 하셨습니다. 빨강 루시님 어서 오시고요. 맑은 하늘님, 상투 실형님, 좋은 날님, 송혜님, 그리고 유연한 리치님, 추부자님, 강병철님, 빨봉가자님, 예쁜 하늘님, 이나님, 현우의 꿈님, 사랑해님, 서남수님, 써니쌤님, 행복한 뜨은기님, 굶주리니님, 가치나님, 빨강망토님 어서 오시고요. 행복만땅님, 선한주주님, 쨍하고 햇들날님, 행복한 공간님 어서 오세요. 대JBJ님, 그리고 이영란님, 군모님, 조아맘님, 전영순님 어서 오세요. 김정희님, 한사발님, 화수분처럼님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네 좋은 날을 한번 네 기록하면서 유튜브가 근데 요즘에 계속 밀려요. 방송이 붙었다 떨어졌다 자꾸 하니까요. 여러분들 혹시라도 방송 들으시다가 방송이 끊어진다 그러면은 당황하지 말고 그냥 계시거나 아니면은 새로 고침 한 번씩 눌러보시고요. 그래도 안 되겠다 그러면은 일단 나가신 다음에 녹화 방송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중부님, 해와달님, 김엘리사벳님, 천억부자님, 도네시님, 하늘이치님, 무이비엔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또 지존의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또 오늘 네 지존 네, 한번 해드리는 거예요. 양불의 사탕님도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까지 해서 시장이 일단은 추가 상승도 나타났어요. 그죠? 또 추가 상승이 나타났어. 4일째 올라오니까 약간 네 마음이 좀 풀어졌어요. 그죠? 네. 요즘에는 고수 영웅 최고 짱이란 말보다 한 수 위인 사람이에요. 위키백과에서 지극히 존귀함. 네, 맞아요. 그게 나야. 네, 주식계 지존이에요. 이게 신조어인가? 네. 옛날에도 임금을 높여서 이런 말이었어요? 그래. 나는 왕이야. 자, 아무튼 시작할게요. 오늘까지 해서 시장이 이렇게 계속 상승세를 보이니까 약간 풀어지는 마음, 그런 거 있죠? 네. 풀어진다. 이 풀어진다는 마음이 뭐냐면, 그동안 이제 조금 움츠러들었던 그런 투자 심리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살아나고 있다는 그 의미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한테 좋은 얘기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투자 심리가 살아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시장이 살아날 수 있는, 시장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시장이 아직 바닥권이에요. 시장이 아직 저점을 이루고 있거든요. 바닥에서 움직임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좌가 좋아지고 있잖아. 네. 계좌가 행복해지고 있어요. 물론 아직도 손실 중이긴 합니다. 근데 이렇게 커다랐던 마이너스가 조금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네. 마이너스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 그것은 뭐냐면 희망이에요. 희망. 사람은 희망이 없으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네. 김선희님 어서 오세요. 꿈, 희망, 이게 없는 사람들은 사실은 앞에 내일도 뭐 개떡 같아질 텐데 오늘 살아서 뭐 하겠니? 네. 내일 또 이렇게 될 텐데 이게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하게 되면 사실은 내일에 대한 기대감이 없단 말이에요. 기대감이 없는 세상, 얼마나 이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게 외롭고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공포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제 마음이 풀어진 거. 이제 바닥을 확실히 잡았나 보다. 이제 장이 좀 올라갈 수 있겠구나. 마이너스가 점점 줄어드는구나. 라는 생각으로 사람들이 이제 마음이 조금씩 풀어지기 시작했다는 거. 그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네. 홍이엄마님, 차만숙님, 그리고 장민님, 김영길님, 미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놈님. 필명이도 너무 길어가지고 또 힘드네. 네. 맹지연님, 담비랑님도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시점 또는 이제 주가가 계속 하락하던 그런 상태에서도 사실은 주가가 상승할 거라는 희망을 놓치면 안 돼요. 동네 아저씨님 어서 오세요. 왜 그렇게 잘생겼냐고요? 그러게 엄마한테 전화해봐야 되겠다. 엄마! 나 왜 이렇게 잘생겼어? 그럼 우리 엄마 테니스 그럴걸? 내가 나았잖니?
아, 그러게요. 네. 어쩌겠습니까, 그게? 네. DNA인가? 후천성일까요? 네. 후천성 잘생김, 뭐 그런 거 아닐까? 근데 보통 이제 저는 아직 27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잘은 몰라요. 근데 나이가 40이 넘어가면 이런 말이 있어요. 자기의 얼굴에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 네. 이거 지금 저희처럼 어린 나이에서는 잘 모르죠. 그거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근데 40이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그 뭐 조각미남, 뭐 꽃미남 이렇게 잘생긴 그런 부분보다도 인상이라는 거죠. 이제 인상을 결정한다는 얘기예요. 인상이 이제 삶을 이제 결정하기 시작하게 되고 그 인상을 이제 스스로 만들어 간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잘 살펴보면은 이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어린 시절 많이 들어보셨죠? 정동네 부자님도 어서 오세요. 그래서 저도 이제 40을 넘어가기 시작하면 되게 뻔뻔하지? 네. 40을 넘어가기 시작하면 내 얼굴에 나도 책임을 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내가 지금 살고 있단 말이에요. 네. 백호님 어서 오세요. 그래서 사실 근데 이 인상이 좋다. 인상 좋다. 이런 말은 젊은 시절에 듣게 되면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젊은 시절에 우리가 소개팅 같은 거 나가잖아요. 그래가지고 너 성격 참 좋다. 너 인상 참 좋다더라. 이런 얘기 들으면 아, 나 까였구나. 이런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젊은 애들은 이런 말 별로 안 좋아해요. 아유, 어쩜 이렇게 인상이 좋아? 아유, 어쩜 이렇게 성격이 좋아? 이거는 너 별 볼 일 없구나. 이거 똑같은 거예요. 왜냐면 어린 애들은 잘 모르거든. 그냥 잘생기면 좋아. 꽃미남,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만찢남, 만화를 찍고 나온 그런 얼굴. 백호님, 수비골님 어서 오세요. 그런 거 좋아하는데 애들이 뭘 잘 몰라서 그러죠. 네. 자, 근데 이거는 이제 나이가 좀 들게 되면은 대체적으로 인상이 그 사람이 살아온 어떤 삶 이런 것들을 좀 대변하게 합니다. 잘 아시죠? 네. 이런 거 책 보면 조금 나와요. 그래서 빨간망토님 아직 어려서 잘 모르시는 거예요, 왜? 네. 아직 어리죠? 20대 아니야, 혹시? 그래서 40을 넘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얼굴이 막 이렇게 죽상이 되신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막 그냥 뭘 해도 그냥 막 그냥 누가 보더라도 아우 어쩜 이렇게 얼굴하게 생기셨을까 막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은 사실 생활 자체도 굉장히 찌들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생활 자체가 미래가 없어. 그냥 뭘 해도 불만이고 막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냥 인상이 이렇게 써지거든. 건드리기만 해봐. 막 그냥 이런 분들 건드리기만 해봐. 네. 이렇게 해서는 결코 여러분들이 성공의 열쇠를 가질 수가 없어요. 사람이 항상 그런 거예요. 좋아요. 내가 좋아야지만이 다른 사람도 좋고, 또 뭐 서로 이제 좋은 이야기, 덕담도 좀 할 수 있는 거, 그러다 보면, 조력자들이 생기게 되는 거고, 서로 좋은 에너지, 긍정 에너지가 뭉쳐서 점점 커지게 되죠. 그래서 잘 생각해 보세요. 노래 가사에도 이런 게 있어요. 기쁨은 나누면 2배가 된다 그랬지. 기쁨은 나누면 2배가 되고요. 슬픔은요. 기쁨은 나누면 2배, 슬픔은 묻어놓고 다 함께 차차차. 슬픈 일은 있을 수가 없어. 묻어버려야 돼. 기쁨은 나누면 2배, 슬픔은 묻어놓고 다 함께 차차차. 네. 항상 즐겁게 사세요. 특히 주식 하시는 분들은 오르고 내림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신 분 굉장히 많아요. 주식이 조금 내렸어. 막 계좌가 좀 마이너스야. 그러면 애들이 와가지고 아빠 뭐해? 그러면은 지리가 너 때문에 주식이 떨어지고 있어. 막 네. 애 때문에 떨어지는 거 아니야. 네, 그죠? 애 때문에 떨어진 거 아니고 다 나의 탓이에요. 그리고 시장이 내 탓이 아니고 여러분 탓이라고, 스스로의 잘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주식 시장에서 계좌가 마이너스 나오는 거고, 또는 내가 잘못하지 않아도 가끔씩 억울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시장을 탓하면 돼. 아유 더러운 놈 새끼, 언젠간 좋아지겠지 뭐, 지가 많이 먹었으니까 소화할 시간이 필요하겠지 뭐, 그러고 그냥 넘어가셔야 돼. 왜냐면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주식은 뭐다? 우상향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것을 꼭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찐빵님, 시베리안 허센님 어서 오시고요. 김문주님은 첫인상이 좋아야지 한잔할 수 있는 거예요. 장명아님 어서 오시고요. 근데 전 술을 안 마셔가지고, 네, 첫인상이 좋아도 한잔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나 이런 사람이야.
주식 투자를 시작한 게 25년 됐어요. 오, 오래되셨네요. 근데 하다 말다가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기회만 노리다가 막상 기회가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하다 보니까 기회를 잡지 못했다. 자, 소극적이라는 부분은 소극적. 이거는 사실 없어요. 네. 주식을 계속 매매를 했었다는 거. 그리고 내가 제대로 된 타이밍을 제대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소극적이라는 것은 일단 내가 공포심, 겁을 좀 먹었다는 얘기잖아요. 겁을 먹었다. 시장에 대해서. 왜냐면 걱정을 안고 사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관점을 가진다거나 또는 걱정이 되니까 못 사는 거잖아. 내 주식 사면 떨어지면 어떡하지? 샀는데 떨어졌어. 더 빠지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끝장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걱정들. 또는 내가 크게 한번 실패한 경험이 있어요. 빚을 내가지고 투자를 해가지고 했는데 완전히 뭐 깡통이 한번 났다든지. 그러면 사실은 겁나죠. 겁나잖아. 그런 어떤 아픔을 좀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아픔이 다시 나를 찌를까봐 이렇게 자기 방어를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고백을 했어. 담배가게 아가씨한테. 우리 동네 담배가게 아가씨는 예쁘다네 해가지고 가서 고백을 딱 했는데 됐거든요? 그러면서 네 당신은 내 타입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까였어. 그럼 그 다음에 이 사람은 트라우마가 생기는 거예요. 여자한테 고백하면 안 되고 내가 어디가 부족한 거지? 그냥 그 사람 취향이 아니었을 뿐인데 스스로 막 그냥 얽매여 있는 거야. 그러다 보면 시야가 좁아져요. 이렇게 좁아져. 그래서 내가 고백을 해도 나는 안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네 사람이 바뀌게 돼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저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하는 한 고백이란 건 없는 거죠. 그러면 혼자 사는 거야. 네. 이러면 안 되겠죠. 실패는 뭐라고요? 성공의 어머니. 은현님 어서오세요. 굿데이님, 산살님 어서오세요. 해나님도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존 모자예요. 지존. 네, 오늘 지존 인증하러 나왔어. 네. 그래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자, 시장에 내가 투입이 돼가지고 주식 투자를 했어. 뭐 어쨌건 간에 20년 했든 30년 했든 1년을 했든 5개월을 했든 일단 내가 시장에 참여를 했어. 그러면 뭐예요? 사실은 똑같습니다. 20년 한 사람이나 30년 한 사람이나 5개월 한 사람이나 시장에서 지금 고통을 받는 것은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생각하는 게 달라. 생각하는 게 뭐가 달라요? 20년 한 사람들은 굴곡의 세월을 많이 버텼을 거예요. 그죠? 1년 한 사람은 내려가는 것만 봤을 거야. 물론 올라가다 내려가다 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겠죠? 여기 1년 동안이니까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이런 거 봤을 거란 말이죠. 올라가다가 내려가는 거 봤을 거예요. 근데 5개월밖에 안 된 사람은 그냥 사자마자 내려가는 것만 봤을 거예요. 자, 이런 상황들이 있어요. 근데 똑같아. 이렇게 굴곡의 세월을 거치다가 지금 내려가나 올라가다가 내려가나 사자마자 내려가나 어쨌든 시장이 조정받을 때는 다 같이 마이너스야. Everybody 마이너스. 네. Hello 마이너스, you 마이너스, my 마이너스. 오케이 마이너스. 오예. 미친 것 같지? 다 같이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장이 안 좋을 때 또는 내 계좌 상황이 안 좋을 때 뭔가 손해를 막 보고 있는 것 같아. 뭔가 잘못한 것 같아. 그럴 때는 내가 시장을 한번 봐봐요.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인가? 아니면 나만 힘든 것인가? 나만 힘들면 이거는 문제야. 세상이 즐거운데 나만 뭔가 이상해. 그럼 이거 문제예요. 근데 세상이 전부 다 안 좋아서 다 죽을 것 같아. 그럼 여기서 뭘 해야 되냐면 여러분 기회를 찾아야 돼요. 왜냐면 부정적인 사람들이 많으면 긍정적인 사람들에게 상대적으로 기회가 더 많이 갑니다. 기회라는 것은 시장을 또는 앞으로 무언가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만 찾아가요. 내가 생각해봐요. 내가 부정적인 생각만 가지고 있어. 시장은 더 빠질 거야. 저 올라가는 거 아니야. 뒤질 거야. 이제 끝장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주가가 올라간다고 한다는 그렇잖아요. 주가가 지금 이렇게 올라간다고 한들 바닥을 잡았다고 한들 뭐 여기서부터 3,000원 찍든 4,000원 찍든 주가는 내려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주식을 매수할 수가 있겠습니까? 골툼님 어서오세요. 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시장에 물려 있는 거 좋은 건데 주가가 내려가서 계좌가 마이너스 나서 사람은 두부르잖아요. 이제 큰일 났다. 끝장이다. 두 번째 그래 이러다가 다시 좋아질 거야. 그럴 때 내가 추가 매수를 하든 아니면 돈이 없으니까 그냥 개기든 어떻게든 이 부분은 극복이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지금이 다르게 보이죠.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뭐예요?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 올라가다가 다시 내려가게 될 거야.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요. 자, 올라가게 될 거야. 자, 여기에서 마찬가지. 결과가 올라갈지 내려갈지 몰라. 그죠? 올라갈지 내려갈지 몰라요. 하지만 올라가게 됐을 경우에 긍정적으로 본 사람에게는 엄청난 기회가 지금 나올 테고요.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거 다 놓치게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은 평생 매수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수를 하더라도 어디서 매수할 수 있어요? 많이 올라간 다음에. 도대체가 내가 이해가 안 되지만 남들 다 돈 벌고 있다니까 에이씨 나만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때도 부정적이지. 남들 다 돈 벌었다고 하니까 나만 안 되는 거 아니야? 나만 떼어놓고 가는 거 아니야? 그 생각에 그냥 조급함에 매수를 하게 되는 희한한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지우님, 별콩님 어서 오세요. 인상,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인상이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잘생겨지는 거예요. 나는 항상 긍정적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뭐 계좌가 마이너스 나도 울룰랄라. 네. 성투사님은 주식 계좌 마이너스 안 났어요? 손해 안 봤어요? 소가 나가고 있어요. 네. 소가 많이 나갔다니까. 아직 돌아오려면 아직 멀었어요. 계좌가 원금 회복하려면 아직 멀었어요. 하지만 신경 쓰지 않는다 이거야. 네. 네가 뭐 어디 뭐 언제까지 나가 있으려냐? 네, 그런 거. 부부싸움하고 남편이 문을 박쳐 빡 나가. 나 집에 있기 싫어. 빡 나가. 냅둬 그냥. 어차피 밖에 나가서 발발 떠다가 혼자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나가면 어디 가겠어? 나가면 어디 가겠어요? 갈 데가 없어. 나가보세요. 갈 데가 없어. 방송이 자꾸 끊기고 있는 모습 있으니까, 네. 유튜브 방송이 잠깐씩 끊겨요. 그러니까 요즘에 사이트가 안 좋은 건지 서버가 안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잠깐씩 끊길 때는 여러분들이 잠깐 참으셨다가, 네. 방송을 계속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만 잘 기억하세요. 지우님, 별콩님, 트라이 암스트롱님, 부자오빠님 어서 오시고요. 네. 자,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시장에서는 뭘 생각해야 된다? 긍정적으로 보자. 네, 그 부분 보시고요. 네, 어차피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긍정적인 키워드 하나 말씀드렸잖아요. 성투사도 물려있더라. 네. 성투사도 물려있다. 그냥 이걸로 끝입니다. 아유, 저놈도 물렸는데 뭐, 네. 저놈은 그래도 전문가라고 하는 놈이 물려있는데 뭐, 저놈도 물렸는데 나라고 안 물리겠냐? 네. 이게 얼마나 핑계대기 좋습니까? 그죠? 네. 유튜브가 좀 이상하다. 왜 자꾸 이렇게 끊길까? 뭐가 문제지? 새 고치보면서 다시 들어오세요. 네. 유튜브가 요즘에 서버가 조금 안 좋은가 봐요. 자꾸 붙었다 띄어졌다 하는데 나만 그런 거야? 이거 녹화 방송 올릴 땐 괜찮은데 라이브가 자꾸 그러네요. 네. 아무튼 그럴 때는 새로 고치 한 번씩 눌러주세요. 네. 자, 그래서 오늘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네, 쓸데없는 얘기는 다 했고요. 알았다. 유튜브가 쓸데없는 얘기 그만하고 본론으로 들어가라 이 새끼야. 미안하다 유튜브야. 네. 원래 내 방송이 이러하다. 아프리카 같은 거 안 해요. 저는 요것만 합니다. 요것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것만 잘 생각하시고, 유튜브가 이제 내 방송 습성을 아는 거야. 초반에는 이 자식이 헛소리를 좀 하니까 네, 좀 끊어져도 되겠지? 네, 그러지 말자. 네, 인간적으로. 자, 오늘 방송 주제는 뭐예요? 네, 주식을 사야 하는 타이밍은 지금인가요? 지금인가요? 어떤가요? 지금 사야 하나요? 지금이에요? 네. 지금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주식을 사야 하겠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은 지금 마음이 어떠세요? 이게 불과 3, 4일 전이죠. 11월 말일만 하더라도 사실은 주식 사겠다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주식이 올라오면서 이제 마음들이 좀 바뀌기 시작했어요. 많이들 팔겠다는 마음에서 이제 사겠다는 마음으로 돌아서고 있는데, 이제는 좀 헷갈려해. 뭘 사야 하죠? 그런 거. 네. 뭘 사야 하죠? 뭘 사야 하죠? 이게 사람이 참 망각의 동물인 게요. 이 폭락하기 전에는 어떤 생각을 했었어요? 폭락할 때나 폭락하기 전에 뭘 사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뭘 사야 된다고? 뭐 주식이 떨어질 거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 사겠다는 생각 안 했을 거고요. 네. 주식이 이제 올라갈 거다. 언젠가 기회가 생기면 내가 매수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했을까요? 뭘 사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게임주. 그죠? 그 다음에 배터리 소재. 이렇게 시장을 주도해 나가는, 많이 오른 주식을 사고자 했을 거란 말이에요. 오늘 아침 시황에서 설명드렸지만 그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그 솔렉티브인가 지랄인가 그거 사시겠다고 뭐 이렇게 뉴스에서 막 또 홍보해서 팔아먹대. 내가 그 아침에 요거는 하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거 기억나시죠? 네. 많이 올라간 거. 네. 많이 올라간 거 살려고 그러지. 많이 올라간 거. 왜냐면 우리가 주식을 매수할 때는 항상 기본 원리가 있어요. 돈을 벌어주는 주식. 돈을 벌어주는 주식을 사야 된다. 이거거든. 돈을 벌어주는 주식을 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올라가는 게 먼저 보인단 말이에요. 굶주리님 슈퍼채팅 고맙습니다. 네. 소 여물 살게요. 야 굶주리님이 슈퍼채팅 줬다. 여물 사놨다. 소 들어와라. 이렇게 네 광고를 좀 해놔야 되겠어요. 네. 돈을 벌어주는 주식. 전설의 복부인님 어서오세요. 돈을 벌어주는 주식은 간단하게 보면은 주가가 올라가는 주식이에요. 그래서 매수를 하고자 할 때 지금 올라간 주식, 올라가는 주식 이런 것들을 지금 사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돈을 들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막 이것저것 막 뭘 사야 될까? 뭐 잘못하면 또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들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고요. 돈이 없는 분들은 뭐라도 팔아가지고 다시 사야 되나? 이런 생각도 지금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은 매수하겠다라는 생각이 우위를 가지고 있어요. 우위를 가지고 있어. 그리고 실제로 이게 맞긴 맞아요. 뭔가를 사셔도 되기는 될 것 같아. 하지만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해보면서 느낀 거겠지만 어떻게 해요? 주식이 그렇게 만만하던가요? 내가 그렇게 만만하니? 네. 주식은 만만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 그죠?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내가 사야 되겠다 생각할 때 그 주식을 사가지고 주식이 올라간 경우는 그다지 많지가 않았어요. 이건 또 왜 그럴까? 네. 왜 내가 사면 자꾸 물리는 걸까? 왜 올라가 있는 거 거기서 사면 또 크게 물리고 밑에서 사도 물리고 왜 이러는 걸까? 이런 것들도 고민할 필요가 있겠지. 네, 박춘하님, 페니피싱님 어서 오세요. 예레사님도 어서 오세요. 주식은 만만하지가 않아요. 내가 좋아 보이는 주식을 샀는데 그건 물려. 네, 샀는데 수익이 잘 안 나. 네, 아무것도 안 사고 싶을 때도 있어요. 왜냐면 지금 같은 때 보면은 아직 아무것도 안 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다 트라우마예요, 트라우마. 샀는데 떨어졌지, 샀는데 떨어졌지, 샀는데 떨어졌지. 또는 여기서부터 사가지고 갖고 와서 수익이 좀 나다가 떨어졌지. 수익 난 거 반납했지. 뭐 했지. 주변에서 하지 말라 그러지. 손실 난다 그러지. 뭐, 주가에서 떨어진다 그러지. 막, 세상이 뒤숭숭하지. 뭐, 막. 그죠? 자, 요런 상황들이에요. 그래서, 사실 되게 헷갈릴 것 같아요. 사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저는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고수분들은 사셔도 돼요. 네. 난 주식을 좀 했어. 좀 알아. 주식이라는 게 뭔지 좀 아는 사람이야. 나는 뭐 주식 투자, 좀 자신 있어. 그런 분들은 그냥 돈이 생기면 그냥 사세요. 이런 분들은 굳이 뭘 사야 되겠다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뭘 사야 되는지는 아시죠? 많이 떨어졌다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 있는 것들. 네. 또 내가 가지고 있는데, 이 종목 괜찮은 주식인데 억울하게 떨어졌네? 그럼 사면 돼요. 저평가다 생각됐을 때. 근데 이런 고수분들은 그다지 시장에 대해서 걱정도 안 한다는 게 있어요. 걱정도 안 해. 주가 떨어졌냐? 알았어. 기다려. 올라오면 그때 좀 더 사지 뭐. 아예 걱정 자체를 안 하거든요. 그게 좋은 거다 나쁜 거다를 말하기 전에 이런 분들은 시장에 대한 그 굴곡을 많이 경험을 한 거야.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 이후에 나타나는 보상 있잖아요. 보상. 힘든 만큼 얻는 보상이 커요. 우리가 뒷동산 가볍게 올라가서 정상에 올라가서 야호할 때하고 아주 높은 산을 힘들게 올라가가지고 정상에서 바라보는 경치하고는 이 느낌 자체가 다릅니다. 이게 느낌 자체가 달라요. 그냥 슬금슬금 해가지고 한 뭐 20-30분 해가지고 정상 띡 올라가가지고 산에 올라갔어 이거 하고요. 한 3-4시간 그냥 낑낑대면서 산에 올라가가지고 정상에서 탁 아래를 내려다보는 거하고 이거 자체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집 뒷동산에 있는 그 심악산 이런 뭐 한 300m짜리 산에 올라가는 거하고 이 지리산 같은 거 뭐 1900m짜리 올라가서 보는 거하고 이 느낌이 달라요. 여기 심악산 같은 거 올라갈 때는 한 40분이면 올라가죠. 정상까지. 지리산은요 4시간에서 5시간 걸린단 말이에요. 밑에서 올라가려면 어마어마하거든요. 이 차이가 나죠. 위에서 바라보는 경치나 또는 얻는 성취감은 다 달라요. 근데 과정은 뭐가 더 힘들까요? 지리산이 훨씬 힘들겠지. 뒷동산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냥 가볍게 삼보. 여기는 아주 그냥 중노동. 이런 식이거든. 자, 그러면 힘들수록 얻는 게 크다. 이런 부분들은 세상 살면서 우리가 당연하게 얻는 이치예요. 여러분들 뭐 만약에 혹시 뭐 노가다 이런 거 해보신 분 계세요? 저도 어릴 때 노가다 같은 거 해봤거든요. 막노동, 네, 일용직, 막노동 이런 거 학교 다닐 때 그런 거 해봤어요. 해봤는데 금액이 일당이 5만 원이 있고 8만 원이 있어요. 어떤 일이 더 쉬울까? 5만 원짜리가 더 쉬워요. 8만 원짜리는 되게 어렵습니다. 5만 원짜리는 그냥 가서 슬렁슬렁 뭐 그냥 뭐 어디 뭐 건축하는데 있잖아요. 집 짓는데 이런 데 가가지고 그냥 자재만 좀 날라주고 좀 이렇게 슬렁슬렁 하다 보면 5만 원 줘요. 그런데 8만 원짜리 하려면요, 막 말뚝을 박아야 되고 진짜 막 극한 환경에서 일을 해야 돼. 네, 이렇게 해야 돼요. 많이 벌려면 더 힘든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죠. 주가도 마찬가지예요. 수익이 더 많이 나려면 조금 내려가서는 조금밖에 못 벌어요. 많이 파고 내려가면 그만큼 많이 벌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주식은 항상 원점 회귀뿐만 아니라 원점 회귀를 넘어서기 때문에. 그러면 요 밑에 보너스 구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더 많은 돈을 벌게 되겠죠. 다만 문제는 위험하다 해가지고 꺼려, 힘들다 해서 꺼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돈을 많이 주는 건 알고 있지만 잘 하려고 하지는 않죠. 자, 그래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주식을 보고 있는 사람들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주식의 미래를 알고 있는 사람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요, 심학사는 힘들다 그러면 안 되세요. 심학사는 뭐 그냥 물구나무 서서 가는 데 아닙니까? 잘난 척. 네. 이것이 또 고수와 하수의 차이인가? 심학사는 마지막만 조금 힘들죠. 나머지는 네, 그냥 삼보하는 데잖아요. 네. 어쨌든 고수분들은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주가는 어떻게든지 간에 우상향 계속 올라갈 것이다, 급하게 상승할 것이다, 많이 오를 것이다,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고요. 그냥 그래서 내가 가진 주식이 어디까지 갈 것이냐, 지금 현재 시점은 어디까지 올라갈 것이냐, 이런 부분이에요. 일단 전고점까지만 올라간다 생각해도 지금 주식은 싸요. 그죠? 말씀하신 대로 4,000포인트까지 간다 하더라도 지금 주식은 싸요. 10,000포인트까지 간다 그러면 싸요. 2만 간다 생각하면요, 지금보다 10배 더 올라간대. 지금 뭐예요? 집을 팔아야 되겠지? 집 팔고 집문서 갖고 와! 지금 성추사가 2만 간다는데 어디서 집에서 지금 발 뻗고 잠을 자! 네. 2만까지는 조금 심한 과장이지 않을까 생각. 이거 언제 갈지 몰라요. 네. 조이님, 최수아님 어서 오세요. 네. 어디 집에서 지금 우리 다 집 옮겨 해가지고 이제 길거리에 노숙하면서 집 팔아가지고 주식 산다. 야, 그거는 좀 네. 지금 당장의 행복도 약간 중요해요. 네. 그래서 너무 멀리 보게 되면 사실은 꿈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내가 이제 12월달 지나고 1월달 되면은 계획들을 많이 세우잖아요.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계획을 1년치 계획을 너무 크게 잡지 마세요. 나는 내년에 주식으로 뭐 한 100억을 벌 테야. 이거 쉽지 않습니다. 네. 쉽지 않고요. 나는 내년부터 평생 100억을 벌 테야.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꿈을 너무 크게 꾸어버리게 되면은요, 거기까지 가는 동안 내가 지쳐버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요 고개만 넘어가자. 그 다음에 다음번 고개, 요 고개만 넘어가자. 여기만 넘어가자. 이런 식으로 하셔야 돼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가장 가까운 계획은 뭐냐면 마이너스를 회복하자. 내년에 가장 최고의 목표는 바로 이거예요. 마이너스를 회복하자. 근데 이게 내년 연말까지 갈 게 아니라 아마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내년 상반기 정도면 또는 상반기까지 안 갈 수도 있어요. 시장이 한 요 정도, 한 3,250 정도까지 올라가도 계좌는 거의 플러스 국면까지 진입을 하게 될 겁니다. 손실 부분 거의 다 회복이 될 거예요. 네? 거의 다 회복이 될 거란 말이에요. 거의 다 회복이 되고 나면 그럼 여러분들 조기 달성했다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뭐 흥분하고 막 그렇게 막 에이 나 이제 올해는 다 끝났어 뭐 이렇게 해서 끝내는 게 아니라, 그러면 투자 계획을 조기 달성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기간 동안에 할 수 있는 계획을 또 세워요. 제가 지금 자꾸
그 헛기침하는 게 아까 방송 전에 귤을 먹다가 사례를 들려가지고 여기 지금 뭐가 자꾸 저를 괴롭히고 있어요. 귤이. 요 귤이요. 요 귤. 귤. 귤이 왜 이래? 오, 까매 보이네? 이게 크로마의 저건가? 원래 까만 귤은 아니에요. 노란색인데. 귤. 귤 먹다가 살에 걸려가지고, 네. 계속 그러니까 이제 참고해주세요. 여기 뭐가 걸려서 안 나와. 오늘 좀 목이 좀 편안해 가나 했더니. 자, 아무튼요. 그라가스님 어서오세요. 네. 그래서 일단은 가까운 그 실현이 가능한, 네. 실현이 가능한 그 목표, 그것부터 먼저 세우세요. 그것부터 먼저 세우시고, 그 목표를 달성시키고 나면 그 다음에 더 좋아지는, 그 다음에 그 다음 계획, 이런 것들 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는 이제 여러분들 너무 멀리 보게 되시면 사실 주식은 4천도 가고 5천도 갈 거예요. 이게 귤 물을 먹고서 이게 사례가 들린 건데, 물을 더 먹으면 괜찮을까? 용각산을 먹어볼까요? 용각산? 나 이거 용각산 저기 주엄맘님이 주셔서 이거 되게 잘 먹고 있는 건데, 이거 저기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후원 좀 해줘야 저기 뭐지? 용각산 이거 만드는 회사에서 광고 좀 주세요. 네, 보답할게. 먹는 거 이렇게 보여줄게. 용각산. 네. 용각산 먹으면은 목에 뭔가 있었던 이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사라진대요. 아무튼 여러분들 그래서 네, 한 번씩 먹으세요. 있으시면. 저처럼 말 많이 하는 사람들은 먹어야 돼. 자,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하셔야 되는 것은, 이거는 네, 또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소리가 나는 용각산이에요. 주엄맘님이 주신 거. 네, 소리가 나죠? 그 다음에 이 용각산은 소리가 나지 않는 용각산입니다. 소리가 안 나요. 네, 이건 가루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먹으면 팍. 용각산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소리가 나는 용각산과 소리가 나지 않는 용각산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요. 자, 어쨌든 이제 광고는 그만하고요. 우리가 이제 목표를 세울 때, 그래서 짧게 빨리 이룰 수 있는 그 목표를 먼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목표를 먼저. 그래서 지금 우리가 멀리 보지 말려고 그랬어요. 3100에서 3150까지만 먼저 보세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저걸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뭘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시장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드러내야 되느냐, 아직까지는 매수를 해야 되는 입장이다 아니다에 대한 부분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네, 매수를 지금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매수를 하고 안 하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지금은 아직 저점이에요. 저점, 바닥. 지금 이것이 넘어갔느냐 안 넘어갔느냐는 아직은 몰라요. 그래서 매수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신중하게 접근하시면 돼요. 근데 고수분들한테는 매수를 해도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 이분들은요 지금 매수를 해서 주가가 더 빠지더라도 신경 쓰지 않으실 분들이야. 그냥 주식 잘하시는 분들이요. 나 같은 사람. 나는 언제 사서 언제 물려도 신경 쓰지 않거든. 그러든가 말든가 뭐 어쨌든 다시 올라갈 거니까. 지금 내가 생각한 가격보다 일단은 지금 싼 거 아니야? 더 싸지면요 또 사겠지. 그리고 한꺼번에 물량을 집어넣는, 내가 가진 돈 전부를 집어넣는 그런 우를 범하지가 않아요. 이분들은 계획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탁탁탁 들어가는데, 어설픈 네 자칭 고수분들이거나, 그죠? 자칭 고수, 나는 고수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이거 고수 아니야. 그 다음에 중수, 초보 이런 분들은요 매수에 대한 타이밍을 아주 계획적으로 잘 잡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냥 막 들어가 버리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렸을 때 또 고생을 하거든요. 주가가 만약에 내려가면 또 고생을 해야 돼요. 이번에 저점 구간 통과하는 것도 우리가 학습 구간이라는 말씀을 제가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쉽게 학습 구간에 한 거예요. 그냥 어떻게 보면 다중바닥. 우리는 이것을 외바닥, 이것을 쌍바닥, 이것을 뭐 다중바닥을 얘기합니다. 쌍바닥 이상을 넘어가면 바닥을 이제 다중바닥이라고 해요. 다중바닥은 뭐냐면 저점이 여러 번 잡히는 거예요.
일정한 범위 안에서. 그렇다고 이게 반듯하게 되는 건 아니고 이게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하면서 이게 어쨌든 바닥을 그 근처 지점에서 계속 잡아내는 거야. 근데 우리도 가끔씩 보면은 이제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 보면 뭐라 그래요? 다중이라고 그러죠. 다중이. 걷잡을 수가, 이게 뭐 종잡을 수가 없어. 얘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도대체 뭘 보고 있는 건지,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 다중이요, 다중이. 갑자기 화냈다가 갑자기 웃었다가 울었다가 막 네. 그냥 종잡을 수가 없는 이런 다중이 같은 상황이 이 바로 이 다중 바닥에서 아, 더럽구나. 네. 더럽구나. 여기는 섞이면 안 되겠다. 일단 말이 안 통하잖아. 다중이하고 말이 통해 안 통해? 말이 안 통하잖아. 그러니까 이중인격, 뭐 삼중인격, 사중인격. 내 안에 내 속에 또 다른 내가 있어. 막 그런 사람들. 네.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시장이 그래요. 말이 안 통해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런 데서는 사실 이것을 다 지나가고 나서 정리가 된 다음에 매수하는 것이 초보 투자자분들에게는 이게 좋은 거예요. 고수분들이야 뭐 그러든가 말든가 신경 안 쓰고 에라 모르겠다. 네. 그러면서 그냥 냅둬버리면 되는데 초보자분들은 이럴 때마다 다 흔들리거든요. 바닥이든가 싶어서 매수해갖고 올라가니 좋았는데 떨어지니까 또 무섭죠. 이번에 진짜인가 했는데 또 떨어져. 원래 진짜인가 했는데 또 떨어져가지고 만약에 전저점을 깨버리니까 무섭지. 더 무서워. 막 손절해버리고 막. 네. 이런 상황들이 일어난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내가 버틸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예 내가 진짜 고수가 되어 있어서 정말 마음의 근육이 심장이 단단해져 있거나 그거 아니면은 이런데 그냥 신경 쓰지 말고 계기세요. 기다리세요. 매매하지 말고 계세요. 네. 매매 안에서 물리지 않으면은 아픔도 좀 덜 할 거야. 다만 요 기간 동안에 내가 분명히 마음이 흔들리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물량이라는 것을 뺏기 위한 작업이 진행된다고 했죠. 물량 뺏기요. 삼성전자나 이런 것들이 계속 떨어져. 즉 내가 가진 주식이 떨어져요. 지금은 주식이 없는 사람이 없을 거라 생각해요. 그죠? 삼성전자든 뭐든 다 물려 있을 거란 말이에요. 특히 주린이 분들은 대형주 와장창 물려 있을 거 말이야. 그죠? 물려 있는 것이 아니라 물었다라는 표현을 하면 좋은데 물려 있다고 판단하실 거예요. 지금 손해를 보고 있을 거면 마이너스가 커져 있는 상태예요. 자, 이런 상태에서 막 들락날락 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이 두근반 세근반 두근반 세근반 계속 그러죠. 와이프가 말 거는 거 아니야? 남편이 말 거는 거 아니야? 계좌 물어보면 어떡하지? 막 이렇게 맨날 네 그렇게 공포 속에서 살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요 손실을 빨리 극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손실 난 거 빨리 극복하고 싶지. 그렇잖아요. 지금 나한테 닥친 문제 빨리 해결하고 좋은 길 가고 싶잖아요. 지금 막 힘든 상황 빨리 극복하고 좋아지고 싶잖아요. 지금 어려운 거 빨리 극복하고 더 나은 그런 생활을 하고 싶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마이너스 계좌인 거 빨리 극복해버리고 플러스가 나는 세상으로 가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가진 주식은 계속 미워 보일 수밖에 없어. 지금 내가 처한 현실은 계속 나빠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점점점 위축이 되죠.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요. 주식한다고 딱 장 빠질 때 밖에 나가보면요. 얼굴이 이렇게 되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돼가지고 막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 그러나 100% 주식하는 사람들이야. 100%. 이게 장 좋을 때 나가면 다 웃고 있는데 그건 뭐 주식하든 안 하든 다 웃을 수 있거든요. 근데 장이 나쁠 때 이렇게 나가면 다 이러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90%는 주식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인상이 어찌나 나쁜지 아주 그냥 네 찌그러진다고요. 위축돼요. 그러니까 요걸 빨리 극복해서 나가고자 하는 마음이 계속 내 안에서 갈등이 커져요. 그래가지고 자꾸 두리번대다가 저쪽에서 올라가는 그런 많이 올라간 주식들을 쳐다보게 되죠. 그럼 여기서 이제 한 가지 크게 한번 때려주는 것이 뭐냐면 뉴스가 때려줍니다. 뭐 무슨 종목, 뭐 무슨 테마 없고 급등세, 오늘도 급등, 또 급등했네, 뭐 저점 대비 뭐 몇백 프로 올라왔네, 앞으로 뭐 어떻게 될 것이네, 뭐 난리가 났네, 뭐 등등등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그럼 도대체 나는 뭐 하는 것인가 생각들어 일로 옮겨 탄다고요. 이것을 우리가 매수의 타이밍이다, 종목을 갈아타는 타이밍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 이거는 매수의 타이밍이 아니라 내가 물량을 빼앗기는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힘들게 올라가고 나면 무슨 소리 들린다고 그랬죠? 저 멀리에서 들리죠. 여기가 정상입니까? 그러면 저쪽에서 아따따따따 호구 왔는가 네, 메아리가 들려요. 네.
여기 꼭대기에서는 항상 물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 어떤 주식도요, 위쪽에 사면 다 물려요. 삼성전자도 물리지, 뭐, 게임주 위메이드도 사면 물리지, 또 뭐 위쪽에 있는 거 뭐 배터리도 사면 물리지, 위에서 사가지고 행복한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위에서 사가지고 주식으로 수익 잘 내보신 적이 있으세요? 한 번도 없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자꾸 그걸 반복해, 초보자들 분들은. 근데 이것을 매수의 기회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죠. 갈아탈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죠. 이건 기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물량을 뺏기 위한 작업이야. 여기에 여러분들이 놀아나고 있는 거죠. 시장은 아주 웃으면서 다가와요. 어머 사장님 아직도 그거 갖고 계세요? 아이고 나는 이번에 게임즈로 재미 좀 봤잖아. 아직 안 갈아타고 지금 뭐 하세요? 아직 더 갈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왜 이런 얘기를 듣게 된 걸까요? 여러분들은 그런 얘기를 왜 듣게 된 걸까요? 왜 여기에 귀가 솔깃해지고 있는 걸까요? 일단 1번은 게임주가 없어. 그죠? 네. 게임주가 없어. 2번은 내가 지금 손실을 보고 있어요. 3번은 조급해졌기 때문이에요. 내가 게임주가 있어. 나도 있어요. 그러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게임주가 없지만 내가 가진 주식도 수익이 잘 나오고 있어. 굳이 팔아야 될 필요가 없는 거야. 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거 잘 가니? 내 것도 잘 가고 있어. 그래, 우리 다 같이 잘 돼봅시다. 팔고 넘어갈 이유가 없어요. 내가 조급하지 않아. 어차피 내 주식은 잘 가게 될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하나도 없잖아. 게임주가 없지. 그 다음에 내가 가진 주식이 빠져있지. 그 다음에 나는 손실을 빨리 복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지. 그러니까 시장이 조금만 찔러줘도 바로 마음이 울렁 하는 거죠. 갈아타고 싶어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갈아타면 어떻게 돼요? 다 물리죠. 지금은 주도주 잡으려고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요? 지금 주도주 뭐예요? 주도주 누굽니까? 지금의 주도주. 지금 시장을 끌고 올라가는 주식들은 누구예요? 삼성전자 아닙니까? 그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아니겠어요? 그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일단 잘 나가요. 이거 말고도 대형주들, 지금 뭐 롯데 케미칼? 뭐 이런 것들이 하든지, 뭐 대형주 지금 잘 가죠. 뭐 위드 코로나 이런 것들도 며칠 올라오고 했는데 걔네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별로 의미 없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거 봐봐.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외국인들이 매수가 오늘도 삼성전자 하면 2천억이 들어왔어요. 지금 1일, 2일, 3일, 오늘 6일, 4일째입니다. 12월 달 4일째 지금 벌써 1조 원이 넘어요. 4일 동안 1조 원이 넘어요. 1조 원이 넘어. 어마어마하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면 얘네가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를 봐봐요. 이거 봐봐. 못 산다고. 손절을 개인 투자자들이 언제 가장 많이 하냐면 이때 매도를 가장 많이 했어요. 하루에 막 3천억씩 던지던 때가 요 시기입니다. 요 시기요. 이거 다 집어던져서 이때 집어던지고 뭐 어디로 왔어? 게임주로 많이 넘어갔겠죠. 팔고 나니까 올라가요. 위메이드는 어떻게 됐어요? 위메이드. 이런 거 비교하는 거는 별 의미는 없어요. 근데 한번 보세요. 네. 11월 중반. 그냥 거기가 고점이요. 네. 그 이후로 떨어지고 있는 거고요. 그게 고점이에요. 자, 그러면 또 이런 걸 하고 있는 거지. 또 이런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삼성전자를 팔아서 일로 들어간 거지. 근데 여기로 들어갔더니 이거는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이것도 지금 보면 24만원부터 16만원까지 몇 프로 빠진 거예요? 엄청 빠졌네? 거의 30% 넘게 빠진, 와, 아주 나쁜 새끼네, 이거. 네. 나쁜 새끼구만. 30% 넘게 빠졌잖아, 지금. 30% 뭐야? 40% 빠진 거요? 24만원이 16만 됐으면. 이게 반 자르면 어떻게 돼요? 12만원. 와, 이건 뭐, 하여튼 많이 빠졌어요. 그죠? 몇 프로인지 모르겠어. 네. 많이 빠졌어. 근데 삼성전자는 어때요? 주가가 여기 대비해서 한 7, 8% 거의 10% 가까이 올랐어요. 그럼 얘가 여기서 펀드 매도를 하고 게임주로 넘어갔어. 그럼 게임주는 지금 고점에서도 물렸어. 삼성전자 올라갔어. 그럼 어떤 생각 들어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이제 삼성전자로 들어가자. 지금 이럴 때는 그런 생각을 못해요. 왜냐면 게임주 다시 올라갈 거야 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럴 때는 그런 생각 못한다고. 그리고 삼성전자를 내가 7만원에 팔아먹은 사람이 7만 6천원에 돼가지고 사겠다? 이건 택도 없는 이야기예요. 네.
이건 택도 없는 이야기요. 이건 못하는 거야.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이닉스는 더 심해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거 봐봐. 내가 만약에 9만원에 팔았는데 지금 12만원대 거의 다 왔어요. 9만원에 판 사람이 20% 올라갔어요. 살 수 있겠어요? 못 산다고. 이건 못 사는 거야. 그러면 나는 거기에 물려있지. 그 다음에 이 종목은 팔아먹었지. 손해를 극복하고자 저 넘어갔는데 실제로 손해를 극복해준 건 누구야? 이놈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한번 뒤로 돌아가 봐요. 또 돌아가 보면 도대체 내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어떻게 해서 손절까지 오게 됐나 생각해보면 그때도 고점에 산 거거든. 이게 너무나 이게 웃기죠. 나는 지금 손실을 메꾸기 위해서 종목을 갈아탄 건데 또 똑같은 대로 돌아간 거야. 네. 또 똑같은 대로 돌아간 거예요. 위에서 사가지고 이만큼 물려서 손실을 봤는데 이거를 손해. 그래, 손해 본 거 내가 좋다 인정하자. 그래, 난 손해 보고 매도했다. 오케이, 좋았어. 근데 여기서 또 사면 안 되잖아요. 실수를 반복하는 것은 나쁜 행위예요. 네. 이거 다시 못 사겠다. 다시 산 사람들이 용자인데 다시 못 사겠다. 다른 거 넘어가야 되겠다. 고점에서 또 사게 되면 똑같은 거고 또 그냥 이름만 바뀌었을 뿐이에요. 삼성전자가 아니라 위메이드로 이름만 바뀌었을 뿐이지 뭐가 달라. 고점에 사가지고 물리는 거 똑같아요. 순식간에 떨어지는 부분 마이너스 30%. 이거는 그래도 천천히 떨어지면서 그래도 여기까지 와가지고 1년 만에 마이너스 30%지 위메이드는 그냥 순식간에 30%인데 이걸 어떻게 버티냔 말이에요. 이거 왜 이렇게 넘어가는 걸까요? 여기서 말씀드린 건 딱 그거예요. 주도주 없다. 손실을 빨리 극복하고 싶다. 조급함. 장미님 슈퍼채팅 고맙습니다. 네. 자, 근데 잘 생각해봐요. 진짜 기가 막힌 거 한번 감사합니다. 봐봐. 삼성전자를 제가 3월달부터 팔았어요. 여러분들한테 그냥 방송으로 다 얘기해드린 거예요. 이거는 삼성전자는 워낙 여러분들한테 사는 타이밍, 파는 타이밍 다 알려드렸었잖아요. 삼성전자 사는 타이밍 언제부터 말씀드렸죠? 작년 7월부터 말씀드렸죠. 이게 5만원대 초반에서 해가지고 매도 시점 알려드리면서 제가 뭐라 해요? 다시 살 때 되면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매수 시점까지 최근에 다 알려드렸잖아요. 나 언제 매수했어요? 네. 지난번에 11월 30일 네, 주가 떨어질 때도 매수했어요. 72,000원에 매수했어요. 뭐 이런 얘기 다 해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지금 해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삼성전자가 여기서 팔았어요. 위메이드를 언제 샀어? 3월에. 이거 내가 지금 달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점을 보세요. 고점에 있는 걸 팔아서 저점에 있는 걸 사요. 고점에 있는 걸 팔아서 다시 저점에 있는 걸 사는 겁니다. 그냥 요것만 반복하시면 돼요. 그게 위메이드가 될지 아니면 또 다른 주식이 될지 몰라요. 뭐가 될지 몰라. 근데 이렇게 매매를 순환 고리를 차고 들어가면 수익 났을 때 팔아서 밑에서 빌빌대는 거 사가지고 이놈이 올라가서 수익 나면 이거 팔아가지고 밑에서 빌빌대는 놈 사가지고 수익을 계속 담보를 지어갈 수 있어. 물론 그런 과정 속에서 내가 또 손해를 볼 수 있는 과정도 생기겠죠. 하지만 그런 애들이 올라갈 거다 믿는다라면 그냥 갖고 드라이브 걸면 되죠. 이게 핵심이란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치고 있잖아. 밑에서 팔고 위에서 사고 밑에서 팔고 위에서 사고. 그러면 이 순환고리를 끊으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번 쉬어야지. 내가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위에서 사가지고 밑에서 팔아요. 위에서 다시 사가지고 밑에서 팔아요. 그럼 요거 한번 끊어내면 되잖아요. 그러면 위에서 사가지고 밑에서 팔았어요. 알았어. 참았다가 밑에서 다시 사요. 그러면 순환고리를 잘 탈고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든 극복하려고 사람은 사실 실패라는 거 잘 인정 안 하거든. 내가 잘못한 거 인정 잘 안 해요. 인정을 잘 안 한다고. 네? 지금 우리 SK파크님이 네, 위메이드 신규 시점은 어디일까? 지금이라도 사고 싶어요. 이런 충동이 생겨요. 지금 이런 자리에서 사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 자체가 문제야. 지금까지 얘기를 해드리고 있잖아요.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라간 건 쳐다보지 마. 이걸 쳐다보고 있는데 사실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면은 여러분들 이 마음 자체를 먼저 잡아야 돼요. 주가가 막 올라가면은 저걸 내가 샀어야 하는데 수익이 많이 났는데 아씨 아까운데 나도 그런 거 있지. 아 내가 살려고 마음 먹었다가 그냥 막 올라가서 못 샀어. 근데 그런 애들이 막 튀어 올라가. 뭐 500% 600% 올라가. 아 저걸 내가 샀었어야 되는데. 그럼 그냥 그 얘기로 끝나세요. 그 생각으로.
그 생각을 끝나셔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뭐 이게 만약에 16만원짜리가 100만원이 간다. 그럴 일도 없겠지만 그렇게 간다 그래도 지금은 사는 자리가 아닌 거죠. 매수는 항상 똑같아야 돼요. 장이 내려가는 장이나 올라가는 장이나 나는 저점에서만 매수할 거야 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은 시장을 바라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사야 될 게 굉장히 많은 시기예요. 왜냐면 시장이 저점이잖아. 시장을 사야 돼요 이제는. 그렇잖아요. 이렇게 되면 레버리지 사야 됩니까? 레버리지도 나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자리는 레버리지를 투자하기엔 조금 애매해. 왜냐면 레버리지는 횡보장이나 하락장에서는 무조건 손실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가가 강하게 상승한다라고 판단이 들었을 때 들어가는 것이 레버리지. 이런 것들은 효과가 좋아요. 그런데 상승이 아니라 횡보만 하더라도 손실을 보는 게 레버리지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지금 투자할 위치는 아니야. 그러면 뭐요? 시장이 저점을 잡았을 때 올라올 수 있는 애들은 뭐겠어요? 나 이제 바닥이에요? 나 이제 올라갈 준비하고 있어요? 라고 생각되면 어떤 애들이 올라올까요? 어떤 애들이? 억울한 애들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억울한 애들. 억울한 애들이요. 억울한 애들이요. 나는 사실은 이렇게 빠질 주식이 아니에요. 나는 괜찮은 주식이에요. 나는 좋은 주식이에요. 나는 원래 가려고 했었던 주식이에요. 근데 시장이란 놈이 나를 데리고 왔어요. 억울한 애들이요. 우리가 명절날 가장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애들이잖아, 애들. 억울한 애들이요. 얘네들은 그냥 집에서 TV 보고 그냥 뭐 먹고 친구 만나러 놀고 게임하고 이거 싶었어. 근데 엄마 아빠가 데리고 갔잖아. 그지만 거기에 갔더니 어떻게 돼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이고 우리 그냥 강아지 그러면서 이제 용돈도 주지, 삼촌이 용돈 주지, 이모가 용돈 주지, 고모가 용돈 주지 막 네. 한 바퀴 돌고 오면은 어떻게 돼요? 그냥 통장에 두둑하지. 네. 근데 얘네들은 어떻게 했어요? 억울했지. 친구를 만나서 막 놀고 싶었는데 그 마음을 참고 막 엄마 아빠한테 끌려가가지고 물론 걔 중에는 엄마 아빠가 야 애들이 통장 쓰면 안 돼! 뺏어가는 사람도 있어. 그 원금 보장 안 됩니다. 네. 절대 안 되는 거야. 여러분들 애들이 안 듣고 있어도 잘 모르나? 애들이 듣고 있으면 귀를 박스 살짝 가리게 해주세요. 네, 나중에 계속 돈 뺏으려면. 엄마한테 주는 돈은 엄마가 맡아주고 더 뭐 나중에 너한테 다 줄게 절대 돌려주지 않습니다. 네. 이거 원금 보장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애들 거 뺏지 말고 이제는 요즘 애들은 그런 말 하면은 다 일기에 적어놔요. 엄마가 얼마 뺏어갔음, 엄마가 얼마 가져갔음 이거 다 써놓는다고. 나중에 이거 다 하면 큰일 난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바로 애들 통장에다 바로 쏴버려. 네, 그거 뭐 코 묻은 돈 그 뺏어봤자 뭐 그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요걸 잘 보세요. 근데 이 억울한 애들이 지금 아주 돈을 많이 벌어줄 타이밍이에요. 네. 근데 종목들이 지금 보시면은 약간 네 여기죠. 이제 이렇게 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바닥을 잡았다고 하기는 약간 모자라. 근데 지금 시장이 이렇게 올라서게 되고 분위기 좋아지면 어쨌든 갈 것 같아. 이런 것들 많단 말이에요. 그럼 얘네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기는 고수분들은 그냥 사셔도 돼요. 네. 찌르는 거 괜찮아. 뚝뚝뚝뚝 해가지고 그냥 담아주고 상황 보면서 계속 더 사주시면 돼요. 지금 자리는 그런데 괜찮은 위치인 것 같아요. 근데 초보자분들은요 여기서 또 한번 흔들어내 버린다 그러면은 여기서도 멘탈이 나가버려요. 그래서 주식을 매수해도 되는 타이밍입니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기도 한데 아니기도 하다 이거지. 자, 고수분들과 초보자분들이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달라요. 제가 아무리 여기서 그냥 백날 시장이 더 잘 갑니다. 이거 좋은 주식들이고요. 그냥 갖고 계셔도 됩니다. 라고 해도 내가 흔들리잖아요. 제가 주식 팔지 말고 그냥 계속 가져가 보세요. 괜찮아요. 하더라도 지금 마이너스니까 어떻게 해요? 기분이 나쁘거든? 야, 이씨, 언제 회복되냐? 아니, 회복될 거야. 1년 동안 내내 물려 있어서 그랬는데 왜 이제 와가지고 그러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것도 괜찮다는 얘기지. 1년 동안 그냥 내내 물려 있었는데, 그리고 사실 주식 투자한 지 아직 1년도 안 되신 분들은요, 뭘 참았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냥 시작하자마자 조정을 받아서 이건 재수가 없는 것 뿐이고 내가 그동안 손실을 많이 참고 있었어 이런 말 하시면 안 돼요. 겨우 4개월 5개월 6개월 뭐 1년 안 되신 분들이요, 나 조정 많이 참았어, 참을 만큼 참았어 아니에요. 네. 아직 네 튜토리얼도 끝나지 않았다 이거야. 튜토리얼
뭐지? 그거 초반에 게임 같은 거 시작하면 초반에 뭐 이렇게 그 길라잡이 같은 거 있잖아요. 튜토리얼도 안 끝났어. 1년 가지고 어디서 지금 참았다고 하시면 안 돼. 그냥 운이 나빠서 조정을 좀 받은 것 뿐이요. 이제 3개월, 5개월 막 이런 분들 그냥 시작하자마자 조정 떨어져가지고 그래도 아유 그냥 뭐 주식이라고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계속 마이너스고 어떡하지? 이거는 그냥 운이 없었던 거예요. 네, 하필이면 이때 들어와서 이때부터 시작해서 운이 나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장의 본 게임은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주식의 본 게임은 시작도 안 했어. 적어도 사이클 한 번 정도는 타봐야 되겠죠. 하락하고 났다가 올라오는 거, 이 타이밍 한번 타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냥 내려가는 것만 경험했다가 끝나버려. 또 올라가는 것만 경험하다가 이제 다 내려가서 수익률 다 까먹고 손실 나니까 또 팔아버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냐면 네, 아직 제대로 된 맛을 못 본 것이요. 네, 시장에 대한 주식 투자에 대한 맛을 제대로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등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투자하신 지 얼마 안 됐어. 그러면 그냥 참고 계세요. 네, 참고 계세요. 시장을 보는 관점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고수분들 입장에서는 밑에 있는 것들이 지금 먹음직스럽고 사야 되겠다. 저 역시도 그래요. 막 사고 싶은 것들 막 생길 수가 있거든요. 돈이 없어도 못 사는 거지. 네, 돈이 없어도 못 사는 거지. 지금 내가 돈만 있으면 막 쓸어 담고 싶겠지. 근데 그것도 매수를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자리는 조금씩 사가지고 본격적인 상승 들어갈 때까지는 계속 분할로 접근 들어가야 돼요. 이거 굉장한 조절이 필요합니다.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내가 돈을 들고서 다 쓰지 않고 있다는 거. 내가 100만 원을 갖고 있어요. 근데 주식을 삼성전자를 10번이나 산다. 한 주에서 2주씩 산다. 이거 가능할 것 같아요? 이거 가능 못합니다. 에라이! 그러고 막 질러버려. 그래서 고수와 초보자들은 일단 접근하는 것 방법, 시장을 보는 관점, 대응하는 전략 같은 것들이 다 달라요. 다 다르다고. 그러면 고수분들은 사실 뭐 난 걱정할 필요 없을 것 같아. 뭐 굳이 뭐 방송 들으실 필요도 없지만 방송을 들으신다. 난 참고를 좀 해야 되겠어. 그런 분들에게는 지금 매수의 기회입니다. 괜찮아요. 마음에 드시는 거 있으면 그렇게 원래 하시던 대로 조금씩 사가지고 매수를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가시면 되겠어요. 근데 초보자분들은요. 이거 따라할 수가 없어요. 지금 왜? 여러분들이 가장 극복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 모든 지식이나 모든 뭐 그런 것들 전부 다 책으로 배울 수 있어요. 그런데 경험은 이거는 돈 주고 살 수가 없어. 네. 그래서 그냥 다 초보라고 하지만 20년 동안 주식한 사람과 2년 주식한 사람은 이게 갭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같은 초보이고 같이 손실이 나고 있다 하더라도 시장을 보는 관점 자체가 틀리고 대응하는 전략 자체가 틀려요. 그 다음에 시장을 이제는 이해를 한다고 해야 되죠. 20년 10년도 괜찮고요. 그 정도만 하면 괜찮아. 왜냐면 시장의 사이클 한번 경험하게 되면 내려가는 것이 언제나 기회구나. 이런 자리들이 기회가 됐었구나. 이런 주가가 올라가 나면 지금 이 기회는 다시 오지 않는구나. 이 가격은 절대 없는 가격이구나. 이런 것들에 대한 느낌을 아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초보자분들은 아직 경험하지 못한 세계잖아요. 그냥 책에서만 본 거야. 그러니까 결혼하고 나면 행복할 줄 알고 애기 나면 행복할 줄 알고 막 그러지만 결혼하면도 막 치고받고 싸우고 막 그 텔레비전 때려 부시고 막 서로 의견 충돌해가지고 막 뭐 그러죠. 남편이 술 먹고 들어와가지고 냉장고 문 열고 오줌 쌀 줄 누가 알았겠어? 네. 그런 것들이 이제 현실로 드러나기 시작한다고. 근데 그 산전수전을 다 겪어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남편이 뭐 술 먹고 들어가서 냉장고 오줌 쌌어. 그러면은 딱 문 걸어 잠그고, 남편한테 다 이거 시키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처음에 싸우겠지. 그러다가 이제 노하우가 생길 거 아니야. 야, 네가 했으니까 냉장고 새로 산다. 뭐 이런 거. 돈을 막 뜯어내네. 그 노하우가 생기겠죠. 애기가 남의 애기를 보니까 너무 귀엽고 예뻐. 애기 딱 나는 순간 어떻게 돼? 헬게이트가 열리잖아. 헬게이트. 오 마이 갓. 네. 애들이 밤마다 울어대. 막 기저귀 막 난리가 아니야. 막 어디 아픈 데도 왜 이렇게 많아. 막 그냥 막 정신, 내 것도 해야 되는데 밥도 못 먹고 막. 근데 애를 키워본 사람들은 하나 낳고 둘 낳고 셋 낳고 이런 분들은 어때요? 애를 뭐 10년, 20년 키워본 사람들은, 애를 다 키워본 사람들은요. 다 그런 거야. 괜찮아. 네. 저는 술을 안 마시기 때문에 그런 건 실수하지 않습니다. 네. 네. 애가 막 밤에 열이 막 나. 응급실 가야 되나? 응급실 가도 아무건 소용없거든. 네. 애가 막 밤에 열이 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 응급실 가도 소용이 없어요. 이건 열만 나고 계속 그런 거면은 애기 옷 벗겨가지고 미지근 물수건을 그냥 닦아주는 거야. 그거밖에 할 게 없어. 응급실 가도 그거밖에 안 해주거든. 근데 모르면 어떻게 당황하잖아. 119 부르고 타고 간다니까. 이거예요. 경험이 없다는 거. 그래서 초보자분들은요, 항상 뭘 해야 되냐면 확인하고 가세요. 준비를 철저하게 하십시오. 준비를 다 하고 가십시오. 그러면 돼요. 그리고 내가 바닥에서 사야 되겠다, 고수처럼 해야 되겠다 생각, 이 마음 자체를 버려. 일단은 그러면 돼요. 고수분들은 지금이 최고의 시점일 수 있어요. 항상 이 최고의 시점이에요. 매일매일이 최고의 시점일 거예요. 왜냐면 오늘보다 더 싸면은 그때 또 사면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매 순간이 최고의 시점이에요. 항상 저점에 사겠다는 마음을 계속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초보자분들은 그거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걸 따라 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탁주도령이 아니고 작두도령인데 그게 말이 잘못 나간 거예요. 근데 탁주는 뭐겠습니까? 나 탁주는 모르겠는데 원래 작두예요. 유히 탁주라고 나왔지. 초보자분들은 뭘 해야 돼요? 밑에서 사겠다는 마음을 버리세요. 네, 지금 여러분들한테는 매수 시점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이거는 매수 시점이 아니에요. 뭐냐면 여러분들 대기 과정입니다. 네, 대기. 후보 선수들이 처음부터 뛰지 않아요. 네, 경기가 시작했는데 이 벤치에 앉아가지고 후보 선수는 기다리잖아. 주전이 나가서 먼저 뛰는 거야. 네, 이 고수분들이 먼저 이제 진행하고 또 수급이 들어와서 시장을 다 확인시켜 준 다음에 자, 이제 괜찮아요, 들어와요. 그럼 그때 들어가는 거지. 네, 그때 들어가야 돼요. 이거면 그 시점이 언제겠어요? 여러분들한테 늘 말씀드리는 위치가 바로 여기. 네, 이 박스를 벗어나는 위치. 근데 지금 애가 타거든? 초보자분들이 또 그런 거야. 막 애가 타, 막. 네. 아유, 그냥 막 지금 막 해야지. 아유, 지금 저점 아닙니까? 괜찮아. 시장이 여기까지 올라간다 쳐봐요. 또 3,300까지 올라간다 쳐봐요. 또 4,000까지 올라간다 쳐봐요. 지금 사나, 이때 사나, 이때 사나,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그냥 누구만 급한 거야? 나만 급한 거야, 나만. 네, 나만 급한 거예요. 급하지 마세요. 급해봤자 여러분들 도움될 거 한 개도 없어요. 이러다가 내일 못 참고 막 주식 사야 되겠다. 내일 만약 주가 떨어지면요, 아이고 안심이다. 안 사길 잘했네. 네. 그렇게 마음이 훅 변하면 안 돼요. 네, 뚝심 있게 한쪽으로만 잘 먹고 가야 됩니다. 고수분들은 내일 내리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내렸네? 또 사야지? 왜냐면 분할 매수가 일단 생활에 되어 있을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이것만 사시면 좋아요. 이것만. 네. 아니야. 뭘 사기치지 말어. 싸게 사서 단가가 좋아지지 않아요. 자, 주가가 올라가지 않으면 이게 횡보가 들어가면 내가 샀는데 주가가 내려갔어. 내가 여기서 샀어. 똑같은 박스권이에요. 저점권이란 말이야. 근데 여기서 샀어. 주가가 내려가. 사람들이 못 버틴다니까? 못 버텨요. 이거 어떻게 버틸 건데? 초보자분들은 못 버팁니다. 매수하지 않는 게 좋아요. 기다리란 말이에요. 더 기다리세요. 주식은 이렇게 가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고수라는 생각 자체를 일단 버리고 들어가세요. 그러면 내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부분이 생겨요. 나는 주식 잘하는 사람이야. 난 누가 봐도 고수야. 이런 분들에게는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요. 뭐 기다리란 말 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고 싶으면 사세요. 괜찮아. 그리고 더 사야지. 그것도 좋은 말인데 초보자분들은 그러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주식을 어느 정도 하신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댓글 다시는 것 같은데 잘 생각해 봐봐요. 초보 시절에 내가 샀어. 바닥인 줄 알고 샀어. 지금 마이너스를 물타기 했어. 근데 더 떨어져 봐요. 어떤 생각 들까요? 어떤 생각 들까요? 아이 참. 자, 주가가 바닥이다 이거야. 네. 그렇게 생각하면은 당연히 저점 밑에서 사면 좋겠지. 초보자 입장에서 그렇지 않아요. 이게 지금 2000이야. 여기가 2100, 2200. 여기 지금 5000까지 간다 생각해봐. 자, 바닥이라면 내가 여기에서 리스크를 걸고 들어갔을 때 괜히 마음고생하다가 주식을 털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2000에 사는 것이 아니라 2100에 사나 2200에 사나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어차피 나에게 남은 건 이거거든. 지금 여러분들은 수익을 내는 방법을 배워야지 여기서 가격 노름 해가지고 밑에서 10,000원 더 싸게 사고 200원 더 싸게 사고 이걸 가지고 보는 게 아니야. 뭔 말인지 아시겠죠?
상승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보셔야 되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시점에 들어가서 수익을 낼 수 있겠는가 그걸 봐야지. 지금 내가 이렇게 했다고 해서 손가락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손가락이 뭔데요? 아니 저 달을 쳐다보라고. 달을 가리키는데 왜 손가락을 쳐다보고 있냐고. 이거면 안 되는 거지. 이거를 이해해야 돼요. 밑에서 아주 최저점에 사는 것도 좋겠죠. 당연히 가격 차이가 나겠지. 여기서 여기까지는 100% 났으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90%밖에 안 먹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퍼센테이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아 그거 뭐 조금 더 먹으려고 하려고 그러면 나는 뭐 안 되지. 그거 아니야. 이 구간이 다 똑같은 겁니다. 근데 초보자들이 하는 구간은 어디냐면 이렇게 올라와서 확인한 다음에 어차피 상승이라면 지금이나 여기나 저 위에 올라가면 보이질 않습니다. 네. 보이지 않아. 여기에서 이 봐봐요. 많이 올라간 주식 같은 거 한번 봐봐. 이게 뭐 시젠 같은 거 한번 봐봐요. 시젠 같은 거 한번 봐봐. 이렇게 해서 자 이때도 이미 지금 10,000원에서 17,000원, 20,000원 많이 올라 100%잖아요. 많이 올라갔다 생각돼요. 네. 많이 올라갔다 생각돼요. 근데 저 위까지 올라가고 나면은요. 저 위에까지 올라가면 나면 여기요. 이렇게 가면 여기나 그냥 바닥이요. 네. 여기나 그게 바닥이요. 그냥. 그렇게 티 많이 안 나요? 네. 여기서 여기까지 100% 올라갔다. 이거 티 많이 안 납니다. 왜냐면 시세가 얼마만큼 나올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접근하셔야 되는 거라서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더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좀 웃기겠지만 고수의 반열. 네. 나는 이제 주식 좀 하고 어디 가서 방구 좀 끼는 사람이야. 뿡뿡뿡뿡 이렇게 방구 끼고 다니실 수 있는 그런 정도 되시면은 그때는 뭐 저점에서 좀 노려보시거나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밑에서부터 조금씩 모아 가시거나 자신 있는 분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그냥 어설프게 흉내 내시거나 이제 하신 지 얼마 안 됐고 이제 막 5개월 6개월 되시고 1년도 안 되신 분들 저점에서 매수하려고 하지 마세요. 네. 물타기는 최저점에 사야지. 10,000원에 샀던 주식이 2,000원 왔으니까 여기서 최저점에 사가지고 평단가 낮춰서 이렇게 빨리 탈출해야지. 천만의 말씀이고요. 만만의 공덕이고요. 어차피 저점은 더러워서, 바닥은 더러워가지고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순간 징창이야. 그래서 거기에서 그냥 팍, 네. 한 대, 레프트 잽, 라이프 잽, 이렇게 얻어맞고 그냥, 네. 완전히 그러기 돼가지고 뻗어버리죠. 그러고 나서 주가 올라가요. 여러분들 거 다 뺏어먹고 올라간다니까. 그러면은 그런 상태에서는 초보자분은 못 버텨요. 지금 저의 가장 큰 목적은 뭐죠? 이 방송을 하는 가장 큰 목적. 여러분들이 저한테 쌀값을 열심히 보태가지고 제가 큰, 네, 쌀부자가 되는 거. 물론 그것도 하나의 목적일 수도 있겠어요. 네. 하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가장 큰 목적은 살아남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의 생존입니다. 생존. 주식시장에서 떠나지 마. 네. 날 떠나지 마. 네, 떠나지 말라고. 주식시장을 떠나면 이거는 훗날이고 나발이고 뭐 도모할 자시고 할 게 없어. 네. 여러분들이 잘 돼야 저도 잘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미쳤다고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막 그냥 밤늦게 잠도 못 자고 막 그냥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방송을 해대고 그러면서 저는 그러잖아. 가입하지 마시라고. 지금은 유료회원 가입하셔봤죠? 어차피 손가락 빨고 있어야 돼. 어차피 뭐 기회를 잡아야 되는 시점은 맞겠지만 어차피 따라오지 못하는 분들은 기다려. 좀 더 좋아진 시점이 됐을 땐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접근하셔도 괜찮아. 근데 제가 지금 여기서 이걸 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잘못된 선택을 할까봐 그냥 계좌를 팔아버린다거나 주식을 팔아버리고 손실을 해가지고 에이 나 주식 투자 다시는 안 할란다. 이렇게 되면은 처음이신 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주식을 시장을 이렇게 떠나잖아요. 그럼 다시 돌아오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 크게 바라지 않아요. 네. 부자 되신 다음에 어떻게 이렇게 부자가 되셨나요? 네. 저는 성투사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성투사가 누군가요? 있어 그런 사람? 네. 그거 안 하면 돼. 그거 안 하면 돼요. 네. 그러면 돼. 그러면 된다고. 아시겠죠? 지금 여러분들 떠나는 것이 여러분들이 그냥 여기서 주저앉아 버리거나 포기해 버리거나 떠나는 게 저는 가장 큰 문제예요. 잠재 고객분, 네, 우리 잠재 고객분들 절대 그러시면 안 돼. 네, 아시겠죠? 돈 많이 버셔가지고 그럴 때 이제 가입도 좀 하시고 그러셔야지.
그래서 지금 그래 성투자 방송을 힘들 때 잘 들어가지고 내가 이 위기를 잘 넘어가서 계좌가 다시 플러스 넘어가고 돈도 많이 벌기 시작했어. 수익도 나기 시작했어. 그래. 근데 그때 또 입을 싹 닦아버리고 네 그때 되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제 내가 잘해서 그렇게 된 거야. 네. 그러지 말고 그때쯤 되면 이제 네 그때는 나를 돌아보라고. 네. 그때쯤 돼가지고 지금은 여러분들한테 뭐 이런 거 저런 거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방송만 듣고 살아만 계세요. 제가 그냥 여러분들을 살려만 드릴게요. 살아있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해요. 주식시장에서는 살아만 있으면 언제든지 복수의 기회가 생기거든요. 네. 이게 정말 편한 게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기업을 이렇게 운영을 한다거나 그러면 스트레스 때문에 아주 그냥 맛이 갈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극단적 선택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기업 운영하는 거 아니잖아. 내가 주식을 샀어. 내가 삼성전자를 샀지만 내가 가서 내가 삼성전자 2주나 갖고 있는데 말이야. 경영권을 나한테 넘기시지. 경영을 그따위로 할 거야. 이렇게 해봤자 어차피 정문 통과도 안 돼. 에? 아시죠? 경영은 누가요? 여러분들보다 더 많이 해본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해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그냥 그 주식 갖고 있으면 걔네들이 알아서 위기 극복 다 해줘요.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뭘 몰라도 괜찮아. 내가 화학업종 알게 뭐야, 씨. 내가 화학에 대해서 원자표 이런 거 주기율표 외우는 것도 아니고, 알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 그잖아요. 살려는 드릴게. 그게 영화 대사죠. 네. 살려는 드릴게. 그거를 여러분이 생각하시란 말이에요. 삼성전자를 여러분들이 직접 경영 못 하잖아요. 그럼 위기 상황에서 걔네들이 극복할 거야. 걔네들 지들 돈을 써가지고 지들이 다 극복해 놓으면 우리는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면 돼야. 어이쿠 그렇군요. 잘하시네요. 네. 이해되세요? 그 여러분들이 주주 행사를 해가지고 막 회사의 걱정거리를 같이 껴안고서 하지 마세요. 걔네들이 극복을 해줄 거야. 걔네들이 그 회사를 극복해 줄 거라고. 원래부터 걔네가 맨 땅에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한 회사이기 때문에 키워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걔네들이 알아서 해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세요. 살아있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런 장기에서 지금 개인 투자자들 보시면 좀 안타까운 게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거 다 팔아가지고 사지 말란 때는 기가 막히게 잘 사요. 그냥 막 누가 뭐 얘기 듣지도 않아. 그냥 막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지 말라고 했는데 거기 사가지고 그냥 확 물려가지고 이제는 손절매도를 쳐야 되겠네. 삼성전자 개잡주네. 그런 욕을 뭐하러 해. 사놓고서. 삼성전자가 그렇다고 해서 뭐 누나 깜빡할 것 같아. 내가 욕한다고? 내가 떠난다고 누나나 깜빡할 것 같아.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막 그거 가지고 막 욕을 하고 막 그러면서 떠나. 어디로 가요? 테슬라로 갔어. 또 뭐 어디 중국 차이나 뭐 어디로 간다고? 뭐 어디로 가? 막 NFT로 가. NFT 이런데 가서 왔자 여러분들 가서 뭐 할 거야? 또 가가지고 잔치 끝나시오? 설거지거리 있는감요? 그러면 또 거기서 설거지하고 있는 거야. 야 이거는 안 좋아요. 이거는 좋지 않습니다. 이거는 하시면 안 돼.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뭐 달라고 여러분들 잔치집에 일찍 가가지고 앉아 계세요. 당장은 배가 고프지만 어쨌든 음식은 나오게 되어 있다고. 한 상 딱 차려놓으면 그거 맛있게 먹고 자 난 갑니다. 그러고 일어나라고. 그때는 설거지할 말 안 해. 왜냐면은 계속 잔치가 진행 중이잖아. 그럼 딱 나오면 마지막에 온 사람들이 마지막 거 그냥 그릇에 남은 거 찌끄레기 먹고 설거지까지 싹 해놓고 나와야 된다고. 그럼 왜 마지막에 가가지고 그런 희한한 짓을 합니까? 그러지 말어. 응. 사람 없을 때 한가할 때 가서 미리미리 가는 거 그거 정말 좋은 거예요. 기다릴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거 아니면 정말 장난 아니거든. 네? 자동차도 괜찮아. 자동차도 괜찮고 다 괜찮아. 지금 여러분들 주가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면 경기 민감주 위주로 지금 움직이고 있잖아요. 당장 내일은 빠졌어? 내일 만약에 주가가 빠질 수도 있겠죠? 내일 주가가 빠지면 어떻게 돼요? 에이씨 또 시장 뭐 하락하니까 뭐 이제 뭐 시장에 대한 관점이 또 막 부정적으로 바뀌고 막 그럴 거 아니야.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일거수 그러니까 뭐야 1위 1비 이런 거 하지 말라고. 1위 1비. 아이고 오늘은 좋아요. 내일 되면도 아이고 죽겠네. 성투사 최고 그러다가 성투사 거지 같은 새끼. 성투사 최고 성투사 거지 같은 새끼. 네, 이래봤자 내 명줄 늘려주는 밖에 안 됩니다. 그냥 가만 냅둬요. 가만 올라갔다 내려갔다 뭐 변함이 없잖아. 일단 올라갔다 내려갔다 변함 없으면 된 거예요. 그냥 이 범위 안에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냥 아유 그냥 편안하게 가자. 그 다음에 반등을 시작했을 때 말이에요.
주가가 좋아질 때, 이럴 때는 여러분들 그때는 뭔가 생각을 좀 바꿔. 이제는 시장이 이제 저점에서 올라가기 시작하게 되면 거기서부터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드디어 나의 시대가 오는 것인가? 초보자분들 가슴을 확 열으라고. 그러면서 자, 이제 어떻게 할까요?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하세요. 망하느냐 망하지 않느냐, 그런 기업의 가치, 그런 기업의 조건. 지금 뭐 CGV 엄청 물렸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어차피 지들이 올라가지 않으면 뭔 일이 나지 않을까? 네. 그럼 뭐 CGV 어떻게 할 건데, 그래서 지들이 뭐 그렇게 계속 있을 거요? 아니야, 괜찮아요. 네. 냅두면 돼요. 언제까지 냅둬요? 당신이 처음에 생각했던 그 시간만큼. 네. 처음에 주식 살 때 무슨 생각으로 접근했을까?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월급 종목이고 뭐 이런 것들 보면 길게 가져가세요. 오래 가져가세요. 1년이요? 네. 네. 투자 한계 기간이라는 걸 고려해서 이렇게 매매를 하시란 말이에요. 내가 10년을 할 것인지 20년 할 것인지 생각하셔야지. 뭐 몇 달 하려고요, 1년 하려고요, 여름 동안에 쓰려고요, 이런 분들은 월급 종목 사시면 안 돼. 주식 자체도 이런 분들은 지금 이럴 때 사는 게 아니라 화랑장에서 잠깐 샀다 팔고 그렇게 끝내야지. 장 빠질 때 매수해가지고 물려서 들어가는 이런 투자들은 지금 하시면 안 되죠. 이런 분들은 단타방으로 가셔야 돼. 아니 6개월 1년짜리인데 단타방이요? 네, 단타예요. 네. 종목 의견은 말씀 못 드립니다. 네. 그리고 조급하신 분들이 있어요. 조급하신 분들. 이게 주가가 좀 올라갔다가 내려가서 좀 사면 참 좋은데 그냥 여기서 사부러 그냥 막. 이번에 삼성전자도 그랬지. 분명히 내가 이걸 얘기해 드렸는데 이 힌트를 분명히 드렸잖아요. 삼성전자도 여기서 못 사가지고 빵 튀었어. 지금은 살까요? 아니, 이건 하지 말고 기다렸다가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그때 사시라고. 근데 이렇게 내려가면 또 무서워갖고 못 산다고. 그게 정말 신기한 거 아닙니까? 또 올라가면 이제 와서 또 지금은 살까요? 그때 못 샀는데 바빠서요. 바쁘기는 돈 버는데 바쁜 이유 어디 있습니까? 정말 바빠서 못 산 사람들은 없어. 에이, 삼성전자 내려가니까 좀 더 내려가면 사야지. 타이밍은 이렇게만 잡아주시면 돼요. 어차피 내가 매수를 해야 되겠다 싶으면 많이 뛰었어. 그럼 냅도 어차피 다시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매수를 해야 되는 타이밍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구간대를 여러분들이 잘 잡으셔서 가시면 된단 말이에요. 정지아님 슈퍼채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야간에서 이제 오셨는데 지금 슈퍼채팅 날리시면 어떡해요. 녹화방송 보셔야 되겠다. 그죠? 그럼 나는 그런 것들을 실천을 하죠. 여러분들 내려가면 사요. 사세요. 근데 안 사.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올라올 때만 반응을 해. 올라올 때만. 올라올 때. 뭐 인간의 본능인가? 네. 인간의 본능. 올라올 때만 반응하고 6시 30분이 되는 반응 안 하는 거, 그런 건가요? 단타도 망하지 않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단타도 잘하면 돼. 잘하면 되는데 단타를 잘하려면 초보자분들은 지금은 안 돼. 단타는 초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항상 주식에 처음 들어온 사람들이 단타를 먼저 건드려. 이게 되게 희한한 거예요. 이게 주식을 처음 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장투로 가야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장투를 가면서 거기서 자신감이 붙고 시장의 상황을 알게 되면서 거기서부터 단타가 들어가서 약간 고수가 되었다 싶을 때 단기 매매를 하시면 되는데 이게 아니라 처음부터 단타를 들어간다고. 이거 굉장히 큰 문제야. 이게 문제예요. 단타라는 것은요, 진짜 이거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단타가 쉽고 장타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들 많이 하시잖아요. 하지만 장기 투자만큼 편한 게 없어요. 단타는 계속 고민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고민 안 해도 되잖아요. 그냥 발 뻗고 있으면 돼요. 언젠간 가겠지 뭐. 언젠간 가겠지. 네가 망하겠냐? 네. 그 여러분들이 뭐 그냥 뭐 그렇게 사업이 안 된다고 해서 또는 뭐 신제품 개발에 머리를 써야 될 거다. 내가 주식만 갖고 있으면 되잖아. 이재용이 다 알아서 해준다고. 네. 걱정할 게 전혀 없는데. 근데 이게 여러분들 성향, 성격 그런 문제들이 당연히 있을 수 있어. 그래서 제가 주식을 처음 할 때 무슨 생각을 하라고 했어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난 누군가? 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단타인가 장타인가? 나는 커피 자판기에서 종이컵을 손에 쥐고 있는가 아닌가?
난 승질이 급해가지고 뜨거운 국을 뚝배기 있는 걸 먹다가 이 편장 홀랑 되는가 안 되는가. 그런 분들 성격이 급한 사람들은 장타하다가 속병 나요. 하지만 저도 약간 성격이 급하거든요. 그래갖고 막 먹다 보면은 막 이렇게 이평장도 뒤고 막 저도 커피 자판기 아직도 하면은 손 집어넣어요. 손 집어넣어 붙잡고 있다고. 하지만 이런 사람들도 저 같은 사람들도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쳐다보지 않는 거야. 쳐다보지 않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주식을 쳐다보지 않는 거. 그럼 잊어버려요. 그럼 자연스럽게 장기 투자가 되고, 또 단타를 하시는 분들이 장타를 좀 잘 진행하실 수 있는 분들은요, 이런 것들은 한번 사이클을 경험하시면 돼요. 모의 투자를 통해서 무엇이 더 유리한가.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주식 시장에는 단기 투자로 돈을 버는 사람들은 봤다. 그런데 오랫동안 유지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다. 그건 것 같아요. 네. 엘리베이터 닫기 버튼. 한국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단타에 미쳐있는 것 같아요. 엘리베이터 보면은 1층하고 닫기 버튼만 구멍이 뽕 뚫려있어요. 요즘에는 그 뭐지 항균 그거 랩 씌워 놓잖아요. 1층 그 다음에 닫기 버튼 여기에만 구멍이 뽕 얼마나 눌러댔으면 그냥 막 네 1층하고 닫기 버튼만 구멍이 뽕 나 있어요. 다른 데는 없어. 야, 그렇다니까요. 그 마음이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 어려우니까 주식 투자를 할 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지. 그 주식이 이렇게 쉬운 거였으면 누구나 다 돈 벌었을 거란 이야기죠. 장이 어려울 때, 장이 하락할 때, 장이 조정받을 때, 그럴 때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운이 좋은 게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운이 좋다고 하는 이유는 일단은 주식을 어떻게든 시작했든 간에 뭐 오래되신 분들이든 처음에 시작하신 분들이든 간에 일단 하락을 지금 경험하고 있잖아요. 이 하락이 다 끝나고 이제 주가가 상승세로 전환됐을 때 여기를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마음은, 그때 여러분들이 살아 계시다면요, 네, 주식시장이 계속 존재하고 계시다면 여기를 바라봤을 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네?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 저기를 내가 어떻게 넘어왔지? 아무 생각이 없으면 안 돼, 그때도. 네. 근데 이게 뭐냐면 내공이라는 거예요, 내공. 경험. 리먼 사태 때 큰 조정을 견디고 살아나신 분들은요, 이번 코로나 때 기회 다 잡았어요. 제가 여기서 매수 의견을 드릴 때 따라오신 분들이 많이 있었죠. 저는 여기서 매수 안 하고 여기서 샀거든요. 레버리지하고 뭐 자동차 뭐 등등등. 근데 무방은 다 해드렸잖아요. 공격하라. 진격하라. 왜? 이런 게 기회라는 걸 알고 있잖아. 이 경험해보면 알. 근데 이거 초보자분들은 무서워서 못한다고요. 마이너스가 나면 그냥 들어가야 돼. 급락이 있고 슬금슬금 빠지는 조정이 있고 저점을 낮추는 조정이 있고 위에서 둥글게 떨어지는 조정이 있고 다양한 경험들을 많이 하실수록 좋아요. 지금은 그런 경험이 뭐 그냥 이렇게 떨어지는 일정 기간 떨어지는 그런 조정으로만 진행되고 뭐 들어온 바닥 나오는 이런 경험이지만 이런 것조차도 경험하지 못하고 주식시장에 들어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다음번 조정이 나올 때 여러분들은 조금 더 의연한 마음을 가지게 되실 거예요. 수익 많이 났어요. 네. 그 당시에 번 돈이 아직도 네 플러스예요. 그때 소를 네 우리 아들이 돈을 많이 벌었죠. 네. 우리가 돈을 많이 벌었지. 그 마음이 편하려면 뭐 주식 매도하시는 것도 말리진 않아요. 근데 제가 제일 답답한 건 그거예요. 제일 답답한 건. 아,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를 시켜야 될까? 이걸 어떻게 이해시켜야지? 나는 분명히 알고 있는 건데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네? 참 그런 거 있잖아요. 광고에도. 이게 참 좋은데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네? 응? 이건 경험을 해봐야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초보와 고수가 갈리는 거예요. 초보와 고수가 갈리는 거예요. 고수들은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게 되면 그걸 가지고서 아 그렇지 그런 상황들이 있었지 맞았어 그때도 그랬지 이렇게 해서 돌아가는 거지. 그냥 그렇다면 지금 진격할 뭐 준비를 해야 되겠군. 초보자분들은 이런 상황이 처음이잖아. 아 그게 그런 거예요? 근데 또 내려가는데요? 괜찮아요. 근데 언제까지 괜찮다는 거예요? 괜찮아요. 뭐가 괜찮다는 거예요? 그냥 이게 괜찮다고.
근데 뭐가 괜찮다고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그래. 한우라서 한우라고 그러는데 뭘 이거를 왜 한우냐고 그러면 내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음모 해야 되는겨? 뭘 어떻게 해야 되는겨? 그렇잖아. 내려가면 올라가요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뭐가 안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내려갔으니까 올라갈 거라고요. 그러면 언제 올라갔는데요? 그럼 내가 알 수가 없잖아. 이거 뭐라고 그래야 돼? 홍시 맛이 나서 홍시라고 하셨는데 홍시라고 왜 홍시냐고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해드릴까? 뿅.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어. 지나가야지. 알겠구나. 이거는 뭐 어떻게 말로 주입도 안 되는 거고 설명을 해도 안 되는 거고 뭐 그런 것 같아요. 네. 방법이 없어. 그래서 사실 여기서는 저의 목적은 그거예요. 모든 분들이 다 살아남으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살아남는 분들이 최대한 많게. 그래서 나는 계속 하는 거야. 시황도 하고 뭣도 하고 제가 뭐 장이 폭락하든 장이 올라가든 뭐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비가 오나 뭐 방송 한 번도 쉰 적이 없잖아요. 나는 이렇게 지금까지 계속 살아왔단 말이에요. 왜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으면 하는 바람.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되게 좋은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힘들지만 되게 좋은 시기. 어떻게 보면 기회가 내 옆에 딱 앉아있을 수도 있어. 그런데 그게 기회인지 아닌지 모를 수도 있죠. 왜냐면 걔네가 나한테 야 내가 기회야. 날 꽉 잡아. 라고 친절하게 얘기해주지 않거든요. 내가 둘러봐야 돼요. 내 옆에 위에 아래 뭐 이렇게 막 기회가 있는지 없는지 계속 쳐다봐야 돼. 안 그럼 모르지. 그 여러분들 시장을 예측하지 마시고요. 지금 뭐 저점권이다 어쩌다라고 얘기해야 되지만 이거는 제가 예측을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수급이 들어오게 되고 상황이 좋아지게 되고 분위기가 좋아지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주가가 오르고 내리는 것은 지금 여기에서는 의미가 없어요. 네. 주가가 오르고 내리는 건 지금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뭐 폭락할 것입니다. 폭등할 것입니다. 이거 작전 세워봤자 여러분들 하등 도움 안 됩니다. 지금 내가 여기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만 생각하세요. 네.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몇 년 됐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셈이 약해가지고요. 하여튼 이 손가락으로는 계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발가락으로도 안 되는 거, 발가락 다 합쳐도 안 될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안 돼, 안 돼. 이거 손가락이 부족해서. 손 좀 빌려줘요. 그 정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최소한 1년은 넘었어요. 저는. 네. 나 좀 했어요. 네. 27살이니까, 조금 했어요. 어릴 때부터 했습니다. 옛날에는 했지. 옛날에는 많이 했는데, 네. 발가락까지 해도 안 될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뭐, 주식 투자를 오래 했고, 안 했고가 사실 중요한 건 아니에요. 네. 오래 했고, 안 했고,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만큼 이 시장을 잘 이해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고요. 주식 투자를 뭐 30년 했어도요, 아직도 초보이신 분들 많아요. 네. 기간만 30년인데 그냥 시장에서 얻은 게 한 개도 없어. 근데 30년 동안 주식을 가만히 묻어놓으신 분들은 아마 수익이 많이 났을 텐데 이런 분들은 기간이 긴데도 아직 초보이신 분들은 뭐냐면 항상 손해를 보고 쉬었다가 또 하고 또 손해를 보고 또 쉬었다가 또 하고 이런 분들 기간은 긴데 아직도 초보를 못 벗어나신 분들은 어떻게 해요? 중간에 끊어짐이 많다는 얘기지.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주식은 계속 붙들고 있는 겁니다. 계속 붙들고 있어야 돼. 계속 들고서 그냥 이걸 꽉 잡고 그냥 네가 죽나 내가 죽나 한번 보자 이 새끼야. 그냥 그 어떤 실현과 그 어떤 공포가 오더라도 그냥 개기면 어떻게든 올라가요. 이게 주식시장의 역사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일봉으로 보니까 감이 잘 안 오죠. 월봉 연봉 보면은요. 이거 뭐 얼마 시작도 안 했어. 네. 우리 주식시장이 시작도 안 했어요. 애기야, 애기. 아직 애기라고, 애기요, 애기. 뭐, 한 게 없어. 뭘 했는데, 얘가 지금. 뭐 움직였어, 뭐를? 1000포인트에서 여기 2000포인트 올라갈 때 요거 조금 올렸는데, 뭐 움직인 게 없어. 연봉으로 보세요, 연봉으로. 네. 뭘 한 것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장을 조금 더 길게 보세요. 여러분들이 투자를 얼마만큼 오래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10년, 20년 한번 봐보세요. 내가, 진짜로 여러분 주식 투자의 목적은 그거 아닙니까?
그냥 당장 내년에 쓸 돈 그거 투자하는 게 아니라요. 내가 경제활동 못하고 나서 그 당시에 내가 뭘 해야 되는가 그 노후자금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네? 주식은 중간중간 팔아도 되고요. 떨어질 때 더 사도 되고 잘하시는 분들은 추세가 크게 꺾일 때 저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처럼 이게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제가 그 당시 해드린 말이 있어요. 대형주들은 추세가 꺾이면 오래 조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추세가 꺾일 때 한번 팔아주고 밑에 다시 사는 대신에 중간에 문제가 뭐냐면 팔아먹은 돈을 홀랑 써버려. 그래서 밑에서 다시 못 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자기 스스로 해결해야 될 문제이긴 합니다만, 네. 그렇게 홀랑 써버리거면 안 파는 게 낫고요. 돈 잘 모아놓다가 나중에 다시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 그러면은, 그땐 팔아도 괜찮고요. 그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으니까, 그거는, 네. 천천히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을 겁니다.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시간 많이 남았어요. 네. 지금 하루 이틀 늦게 간다고 해서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네. 한 달, 두 달 늦게 간다고 크게 달라질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야 되는 목적지는 10년 후, 20년 후, 어떻게 보면 길게 보면 30년 후, 거기에요. 한 달, 두 달 늦었다고 뭐 이렇게 결과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겁니다.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시고, 시장을 조금 더 길게, 느긋하게 보시면서 매수 타이밍을 언제인가 좀 더 확인하고 들어가세요. 내가 고수가 아니라 초보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확인하고 들어가세요. 다 시황이나 이런 거 통해서 알려드려요. 그러니까 시황 방송 잘 체크해 보시고 잘 참고해 보시고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천천히 네. 잘 되실 거예요. 네. 자, 내일은 13시 30분입니다. 13시 30분에 다시 무료 라이브 방송 진행되니까요. 내일 오후에 또 오시면 좋겠어요. 네. 궁금하신 것들은 내일 오후에 오셔서 또 질문하시고요. 네. 종목에 대한 언급은 직접적으로 안 되니까 참고하시고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지존이야. 지존이 말하는 거니까 좀 잘 새겨 들으시고, 네. 조급한 마음 있으시면 조금 내려놓으시고, 아시겠죠? 네. 편안하게 푹 주무시고, 네. 화이팅 하세요. 하루하루에 등락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시고요. 좋은 꿈 꾸시기 바랍니다.